걸골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의금 100만원. 어휴, 끔찍하죠?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걸골 저작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걸골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주요 정책 메뉴의 컨텐츠 저작권 미디어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작권 위반 없이 걸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뭐 간단하죠. 정품 걸골을 구입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는 무료 걸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걸골을 구매하여 설치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정품 걸골을 구매하셨더라도 이용약관, 즉 이 걸골이 어느 조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 조건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료 걸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경우입니다. 자, 이용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걸골 저작권자가 사용 조건, 범위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행사 책임이 따릅니다. 자, 예를 볼게요. 이용 제한 표시가 없는 걸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직원의 불법적인 걸골 파일을 회사에서 설치할 경우 회사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인쇄용 걸골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이 부분까지는 이용 범위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게임과 함께 배포를 한다. 배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외주업체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걸골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할 경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외주업체에 작업을 맡겼습니다. 외주업체에서는 정품 걸골을 구입하여 그 걸골을 사용하여 작업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컴퓨터에 정품 걸골이 없을 경우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걸골을 다운로드 받아서 결과물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인 줄도 모르고 걸골 파일을 설치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걸골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한 경우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자,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더라도 약관 위반, 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정품으로 제가 인쇄용 걸골을 구입하여 다른 용도, 사용, 상표 이미지 제작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비영리 개인 목적의 무료 걸골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민사상 책임이 따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상세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인터넷청에서 걸골 파일을 검색하여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 자, 걸골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용 제한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에 뭐 관계없겠지 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위반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어떠한 절차나 행식의 이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저작권자가
이용에 대한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 글꼴을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 위반이 되겠죠.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특정 글꼴이 필요한데 회사에 글꼴이 없어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 글꼴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했을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게요.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회사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인쇄용 글꼴을 구입했습니다. 정품 인쇄용 글꼴을 가지고 게임 개발에 이 글꼴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약관 위반, 즉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에 글꼴을 포함하여 출시 배포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한번 볼게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은 자가 방법과 조건 등을 넘어서 글꼴 파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약관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겠죠. 자, 배포를 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 침해, 즉 행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외주업체에 작업을 맡겼을 경우 외주업체에서는 정품 글꼴이 있는데 외주업체에 작업을 맡긴 회사에 정품 글꼴이 없어서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글꼴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이 되겠죠.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불법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비영리, 개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을 합니다. 즉,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글꼴을 이용하여 SNS 페이지, 스마트폰 글꼴 등을 변경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글꼴의 경우 개인적이고 비영리 목적의 복제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때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쇄용으로만 가능한 글꼴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 글꼴을 가지고 광고 영상 제작 등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용계약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게요. 인쇄용이라는 사용 목적이 한정된 글꼴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 글꼴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상 권리와 관련이 없는 약관 사용 방법과 그 조건에 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약관 이용 위반에만 책임이 있고 별도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글꼴을 디자인 아르바이트, 즉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이용계약에 따른 위반이 발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 프로그램, 즉 우리 한글 있죠. 정품 한글을 구입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죠. 자, 이 글꼴을 번들 글꼴이라 하는데 이 부분은 윈도우 폰트 폴더에 설치가 됩니다. 자, 이럴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즉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프리미어에서 이 글꼴을 이용하여 자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번들 폰트는 묵시적으로 사용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번들 글꼴이 자동으로 설치될 경우 이 글꼴을 이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글꼴을 이용자가 별도 조치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약관 이용에 대한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예를 볼게요. 출판업자가 인쇄용 글꼴을 구매했습니다. 자, 구매한 이 글꼴을 이용하여 책을 만들고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표지 및 목차를 이미지화한 후에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 즉 글자를 이미지한 도안은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글꼴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 위반 위험이 없는 사용 제한이 없는 무료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공유 마당을 입력합니다. 자, 보시면 공유 카피라이트 or.kr 사이트가 있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에서 메뉴에 보시면 폰트가 있죠. 폰트를 클릭하시면 글꼴 모양과 그리고 글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꼴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거든요. 자, 많은 종류의 무료 글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공유되어진 글꼴은 사용 제한이 없는 글꼴들입니다. 자, 무료로 우리가 프리미어 자막을 제작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꼴을 클릭하시면 글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글꼴 같은 경우에는 자동 실행 파일로 된 경우도 있고 글꼴 폰트를 압축한 파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 파일을 실행하시면 자동으로 글꼴이 설치됩니다.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두 가지 형식의 글꼴 타입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TF, 즉 트루 타입 폰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기본 폰트입니다. 그리고 OTF, 즉 오픈 타입 글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인디자인, 퀵 등 출판 편집 소프트웨어 등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뭐 둘 다 설치해도 관계없겠죠. 설치 방법은 폰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설치 메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설치 메뉴를 누르셔도 관계없습니다. 또는 모든 파일을 선택하여 복사하기를 하시고 폰트를 윈도우 폰트 폴더에 붙여넣기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럼 글꼴 삭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작에 제어판에 갑니다. 제어판에 가셔서 모양 및 개인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가셔서 이번에는 글꼴에 가셔서 글꼴 미리 보기를 클릭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글꼴 폴더에 들어가 글꼴을 미리 보기 할 수 있죠. 자, 보기 옵션에서 크게 보기를 하면은 글꼴 모양을 크게 볼 수 있고 자세히 보기를 하시면은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글꼴을 삭제하는 방법은 글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글꼴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분이 저작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모두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시면은 시스템 폰트를 빼고는 모두 삭제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작업하시는 폰트들이
없어지므로 작업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글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글꼴 중에서 무료 글꼴을 선택하여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xiles.net를 입력합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글꼴 모양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넥서스 폰트라고 부분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글꼴 미리 보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했습니다. 자,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은 글꼴 미리 보기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시스템에 깔린 폰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꼴을 미리 보기 하는 겁니다. 자, 저 위에 메뉴에 가셔서 원하는 문자를 넣으시면은 원하는 문자가 미리 보기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꼴에 대한 미리 보기가 있죠. 자, 여기에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무료 글꼴 중에서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글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가면은 글꼴에 대한 저작권 정보가 있습니다. 쭉 가셔서 원하는 글꼴들을 선택합니다. 자, 이때 선택할 때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 중에서 자막 등에 사용할 때 글씨체가 예쁜 글씨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글씨체들을 글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프린터를 누릅니다. 자, 프린터를 누르시면은 방금 선택한 글꼴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자, 이 부분을 하나 인쇄하여 이 인쇄한 종이를 보고 작업을 하실 때 글꼴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 글꼴을 선택하여 디자인에 맞게 자막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꼴을 미리 보면 디자인 선택에도 유리하겠죠. 글꼴 저작권과 무료 글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